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1학년도 1학기 기초 전자 실험 시간입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고 온라인 강의 중인데요.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 외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실험을 하시는데 도움이 될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로 저항 읽는 법과 그 다음에 멀티미터를 사용해서 저항을 실제 측정하는 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앞으로는 전류도 측정하고 전압도 측정하고 많은 것을 하실 텐데 일단 오늘 첫 시간이고 해서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그 실험 목적은 멀티미터 및 실험 장비의 올바른 사용법을 습득한다. 그리고 직류 및 교류 전압, 직류, 전류 및 저항을 측정하는 방법을 습득한다. 그 중에서 오늘은 저항을 측정하는 방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멀티미터란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거죠. 멀티미터란 전기, 전자, 통신, 공학에서 전류, 전압, 저항, 캐패시턴스, 축전 용량이죠. 인덕턴스, 주파수, 데시벨 등을 측정하기 위해서 만든 장치이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에 사용하실 것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사용법은 계속 연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브레드보드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이 수업을 들으시는 분 중에 1학년 2학기 때 그 전자기학 실험 시간에 브레드보드를 사용해 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물론 저항 읽는 법도 배우셨을 거고요. 그런데 일단은 모든 분들이 처음이라는 전제하에 가정하에 수업을 하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브레드보드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전선 그리고 이제 뭐 저항 이런 것들 연결해서 실제 회로를 구성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 이제 콘덴서, 트랜지스터 이런 것도 있죠. 그래서 각각의 그 구멍 홀에다가 꽂아 가지고서 나중에 그 멀티 테스터로 측정하는 그런 실험을 위한 도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신 것처럼 아주 복잡한 회로도 설계가 가능하죠. 그래서 예전에는 그 컴퓨터 기술이 발달하기 전에는 그 IC 회로를 설계할 때도 이런 식으로 실험을 했다고 해요. 자, 그리고 저항이란 우리가 앞으로 이제 사용하게 될 저항이죠. 저항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 보시면은 그 띠가 있죠. 띠가 있는데 여기에 띠가 한 3개, 4개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차차 말씀을 드릴 텐데 첫째 띠는 숫자, 둘째 띠는 그 다음 숫자, 그리고 셋째 띠는 거기에 붙는 0의 개수, 그리고 마지막에 금색, 그리고 보이시죠? 금색 또는 은색일 텐데 무색일 수도 있고요. 이것은 이 저항의 오차를 나타내는 게 되겠습니다. 잠시 후에 직접 계산도 해보고 측정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방금 보셨던 실문의 사진이 이제 이거고요. 여기에는 계산해보면은 1, 0 그리고 이제 그 10에 10승 그렇게 돼가지고서 1kΩ 저항을 나타내는 게 되겠어요. 갈색, 보라색, 빨강색, 금색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이 저항이란 전류의 흐름을 억제하는 기능이다. 그리고 기호로는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고요. 단위는 오음으로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오음이라는 단위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오음의 법칙을 발견한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오음이라고 단위를 이름을 지었어요. 그리고 표시는 그리스어의 그리스 문자의 오메가를 쓰고요. 기호로는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합니다. 그 저항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저의 말씀을 듣고 계시는 스피커, 이어폰 이런 것도 다 저항이에요. 전류가 흐르면서 저항을 받아서 진동을 하고 그 진동을 공기 흐름을 통해서 사람의 귀에 전달하는 것이 바로 그러니까 스피커도 하나의 저항이다.
회로도에서는 스피커를 저항으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 저항의 크기에 따라서 소리의 크기가 달라진다. 이 정도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실험에 대한 연습, 그 저항 읽는 법이 이제 나왔습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것도 있었는데요. 다시 한 번만 볼까요? 여기에는 갈색, 흑색, 초록색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있는 것처럼 여기 그림에 있는 거하고 같은 건데, 여기에 갈색, 흑색, 초록색, 그리고 금색이죠. 그 앞에 한번 볼까요? 갈색은 뭡니까? 갈색은 첫 번째 있는 갈색은 1, 두 번째 흑색은 0. 그럼 1, 0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초록색이죠. 초록색은 10 곱하기 5승, 10의 5승. 그러니까 갈색, 흑색이니까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이 저항, 요거는요, 초점이 잘 안 맞네요. 초점을 맞춰볼까요? 예, 아무튼 여기 있는 것과 이제 같은 저항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1, 그 다음이 0, 그리고 이게 10의 5승이었죠. 그럼 10 곱하기 10의 5승 10만이면은 100만이 될 겁니다. 그래서 1메가옴, 그리고 금색이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5,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네요. 자, 우리가 봤던 이 저항은 바로 이런 1메가옴의 그 크기를 갖는 저항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읽는 건데요. 이렇게 글자, 숫자에 따라서 색에 따른 숫자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숫자는 첫 번째 띠는 첫째 숫자, 두 번째 띠는 둘째 숫자, 세 번째 띠는 승수 또는 곱수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0의 개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흑색일 때는 그냥 아무것도 없고, 갈색일 때는 10을 곱해주고, 빨간색일 때는 100을 곱해줍니다. 주황색일 때는 10의 3승을 곱해준다. 자,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거의 저항을 한번 계산해 보면요. 갈색이니까 1, 첫 번째 띠의 갈색이니까 1, 두 번째 띠의 흑색이니까 0, 그러면은 1, 0, 10이 나왔네요. 그 다음에 곱수는 주황색이니까 주황색 곱수는 10의 3승. 아까 1, 0, 10 곱하기 10의 3승 1000은 곧 10,000옴, 10kΩ이 되겠고요. 또 하나 주의하셔야 될 게, 마지막에 있는 허용 오차는 금색. 금색은 5%. 그래서 10kΩ 플러스 마이너스 5%가 이 저항의 값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만이니까 95,000에서 105,000까지가 이 저항값이 되겠네요. 자,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저항은 노란색, 주황색, 갈색, 금색입니다. 첫째 숫자, 둘째 숫자, 0의 숫자, 개수. 자, 노란색은 4, 주황색은 3이죠. 그러면 43 곱하기 주황색은 승수가 뭐였죠? 3이네요. 그러면은 43 곱하기 1000, 그러면 43,000. 네, 43,000이어 가지고서 43kΩ 플러스 마이너스 금색이니까 5%. 자,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이거 조금 전에 해봤던 건 다시 해볼까요? 갈색, 흑색, 초록색, 금색. 자, 갈색 1, 흑색 0, 10 곱하기 초록색의 승수, 0의 승수 5개, 10 곱하기 10만 하면은 100만, 그렇죠? 100만, 1메가옴이 되겠고요. 금색이니까 역시 플러스 마이너스 5%를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항 계산하는 거고요. 잠시 후에 멀티미터로 직접 측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멀티미터라는 것이 이렇게 생겼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디지털 멀티미터고요.
실제 처음 멀티미터라는 거, 멀티테스터라는 것이 개발될 때는 이러한 원리였어요. 자, 여러분들 코일에 전류를 흐르면은 자기장이 형성된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 막대에다가 코일을 감은 막대를 여기다가 고정해 놓고요. 돌아갈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거기에 막대의 움직임을 표시할 수 있는 바늘을 답니다. 그 다음에 스프링을 달아가지고서 원점을 유지하게 해놔요. 그러면은 이 스프링에 의해서 이 바늘이 뭐 이쪽으로 갔다가도 다시 돌아오겠죠. 이것이 어떤 계략도이고요. 자, 실제 도면을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코일이 감겨 있는 원통형 또는 막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N과 S극, 이건 영구자석이죠. 자석 사이에 놓여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코일에 전류를 흐르면은 자기장이 형성돼서 이 막대 또는 이 원판이 전자석이 됩니다. 전자석이라는 것은 전류가 흘러야 자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류가 약하게 흐르면은 약한 전기장에 의해서 약한 자석이 돼요. 어쨌건 자석이 됐기 때문에 N극과 플러스 극을 따라서 당겨지게 되겠죠. 그 다른 극끼리는 당기니까. 그럼 그에 따라서 바늘이 이만큼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다 전류를 끊으면은 스프링에 의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겠죠. 다음에 좀 더 강한 전류를 가해주면은 좀 더 강한 자기장이 형성이 되고 그 자기장에 의해서 강한 전자석이 만들어지면은 좀 더 많이 끌려가게 되겠죠. 강한 힘으로. 그러면은 바늘은 좀 더 많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전류를 끊으면 역시 스프링에 의해서 다시 원점. 이것이 멀티테스터의 원리예요. 결국 전자석을 이용한 전류의 강도를 측정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 원리는 이렇게 됐지만 지금은 다 디지털화가 돼 있어 가지고요. 그 전류뿐만이 아니라 전압 그리고 저항도 측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쓸 것은 일단 디스플레이. 값이 얼마인지 알아야 되니까요. 디스플레이가 여기 되고요. 그 각각에 따라서 ohm이냐 볼테이지냐 암페어냐가 다 표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스위치는 당연히 뭐 켜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멀티미터는 온오프 스위치가 따로 없고요. 이런 식으로 오프 상태에 되어 있으면은 이것을 측정하고자 하는 곳에 갖다 놓으면은 자동적으로 켜지면서 단위까지도 이렇게 표시가 돼요. 잠시 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펑션 스위치, 원하고자 하는 측정 방법, 볼테이지냐, 저항이냐, 전류냐, 이런 것들. 여기에 이제 그 멀티미터 보시면은 요 위에 이렇게 표시가 돼 있죠. 여기 V자 위에 보면은 뭐 물길 표시도 있고 뭐 점선 이런 그 직선 표시도 있는데 그것은 이거를 뜻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이시죠? 물결 표시는 교류, 그리고 이 점선과 직선 표시는 직류. 그렇게 되어 있는데 보통은 직류와 교류를 겸용되어 있는 거. 여기 보시면은 여기 물결 표시와 점선, 직선 표시 같이 되어 있죠? 이쪽도 마찬가지고요. 이것은 결국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다 물결 표시와 점선, 직선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직류, 교류 다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고요. 그래서 그에 따라서 전압과 전류를 측정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입력 단자가 중요한데 보통 3개로 되어 있습니다. 커먼, 공통 단자와 전류를 측정하는 단자, 전압을 측정하는 단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멀티미터 자체에서도 측정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저항을 측정하려면은 미세하게 전류를 흘려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압과 전류 그리고 저항을 측정하는 단자가 다른 겁니다. 자, 우리가 사용할 멀티미터는 단자가 3개가 아니고 4개가 되어 있어요. 근데 보통 암페어라는 단위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보통 미리암페어나 마이크로 암페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가운데 있는 커먼 단자, 왼쪽에 있는 전류 단자,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전압 및 저항 측정 단자를 사용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실제 측정할 때는 일단 커먼에다가 검은색을 꽂아주고요. 그리고 전류를 측정할 때는 빨간색을 여기다가 꽂아줍니다. 그리고 각각 단자에 연결되어 있는 이 끝부분에 이런 그 송곳 같은 부분을 이렇게 찍어서 측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전압과 저항을 측정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걸 빼서 여기다가 꽂아주면 됩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역시 측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말씀드린 게 바로 입력 단자, 공통 단자 검은색과 전류를 측정한 단자, 전압과 저항을 측정한 단자, 그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제가 보여드렸던 거 다 여기 있죠. 전압, 전류, 저항. 그래서 이것은 이 물결 표시와 점선과 직선 표시 말씀드렸을 거예요. 물결은 교류, 직선과 점선은 직류. 그리고 여기는 표시가 좀 다르게 되어 있는데, 아무튼 이건 여기는 다 AC와 DC를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써 있고요. 우리가 사용할 거에는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물결 표시, 점선 뭐 다 같이 있다는 게 결국은 AC와 DC를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좀 전에 보여드렸던 커먼, 공통 단자 꽂기, 그리고 이쪽은 전류를 측정할 때, 그리고 오른쪽은 전압과 저항을 측정할 때 사용하는 단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 밑에 잠깐 볼까요? 측정하고자 하는 대략적인 값을 알 수 없을 때는 큰 거부터 시작해서 작은 렌즈로 변경한다. 왜냐하면은 값이 아주 큰데, 값이 마이크로 정도 되는데, 값이 미리암페어 정도 되는데 너무 적은 걸로 측정하면은 약간 무리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큰 것부터 시작을 하라,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실제 측정을 해 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실제 저항을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보시기 쉬우라고 확대경으로 지금 촬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초점이 잘 안 맞더라도 일단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이시죠? 갈색, 흑색, 녹색,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금색이네요. 저항을 알려주는 것은. 그럼 아까 우리가 본 데를 한번 볼까요? 자, 갈색, 흑색, 초록이니까 갈색은 뭡니까? 1. 그 표는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보세요, 나중에. 그리고 흑색은 0. 초록색은 10의 5승. 1 다음에 0이 5개 붙은 10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10 곱하기 10만이니까 100만이 되겠죠. 1메가가 되겠네요. 그리고 이게 노란색이기 때문에 금색이기 때문에 오차는 5%다. 그래서 100만 옴 플러스 마이너스 5%다. 자, 기억해 두시고요. 그러면 이제 실제 멀티메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멀티메타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가 디스플레이 되는 부위, 그리고 우리는 파워 스위치가 없다고 그랬죠. 그냥 바로 오프해서 측정하고자 하는 전압, 그리고 저항, 이거는 캐패시턴스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류, 이렇게 측정을 돌려가면서 하면 돼요. 그래서 이 전류 A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단위도 바로 여기 DCA라고 이렇게 바로 잘 뜨네요. 그리고 이건 뭐라고 했죠? 캐패시턴스라고 했습니다. 캐패시턴스의 단위는 여러분들 1학년 때 배우셨지만 패럿, 나노 패럿으로 되네요. 1학년 때 배우셨겠지만 1패럿, 1암페어라는 단위가 실은 굉장히 크거든요. 특히 패럿은 아주 큰 단위이기 때문에 여기는 시작부터가 나노 패럿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항은 뭐라고 그랬죠? 저항은 오hm. 그리고 볼테이지, 뭐 당연히 이제 볼테이지로 바뀌어서 나오네요. 이런 식으로 측정할 텐데 오늘은 저항이니까 저항으로 놓았습니다. 조금 전에 보았던 거 이거죠. 아까 이거 뭐라고 했습니까? 다시 한번 볼까요?
갈색, 흑색, 녹색입니다. 갈색은 1, 흑색은 0, 초록은 10만. 10 곱하기 10만은 100만. 101메가옴 플러스 마이너스 5%죠. 자, 실제 그런가 한번 보겠습니다. 저항 측정할 때는 요 둘 사이에다 놓고서 이렇게 지그시 눌러주면은 돼요. 예, 단위가 나왔습니다. 네, 1메가옴인데 1메가옴 플러스 마이너스 5%라고 했으니까 1.05에서 0.95 사이에 들어가면 되는 거죠. 네, 굉장히 아주 좋은 측정치가 나오네요. 우리가 1메가인데 0.992메가니까 아주 근접한 수치가 나왔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계산 및 측정을 해 보는 거예요.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이번엔 조금 작은 거 같은데, 자, 보이시죠? 이게 여러분들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보라색, 초록색, 빨강색, 금색입니다. 1학기 때 저항, 1학년 2학기 저항 전자기학 실습을 했는데, 시험을 처음으로 이제 온라인으로 치르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문제는 보라색하고 금색이었거든요. 근데 이 노트 PC 기종에 따라서 보라색이 파란색으로 보이는 경우도 있고 금색이 은색으로 보이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둘 다 정답 처리를 해드렸는데, 아무튼 이번에는 그런 경우가 없도록 뭔가 조치를 할 테니까요. 일단 여러분들은 이 시간에 하는 걸 열심히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것은 보라색, 초록색, 빨강색, 금색입니다. 자, 보라색은 첫 번째 띠에 있는 보라색은 7, 두 번째 띠에 있는 초록색은 5, 75죠. 세 번째 띠에 있는 빨간색은 100입니다. 75 곱하기 100 하면은 7500이 되겠네요. 그럼 이 저항값은 7500 곱하기 플러스 마이너스 5%가 되겠습니다. 자, 역시 이것을 저항으로 스위치를 놓고요, 측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사이에 놓고 지그시 눌러서 측정을 해 보니, 자, 이번에도 역시 7.5, 아까 7500이라고 했으니까 7.5kΩ, 예, 7.5kΩ에 아주 거의 근사하는 아주 좋은 저항과 좋은 멀티 테스터네요. 자, 오차가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계산했던 거 이렇게 측정해 보니까 저항값이 계산값과 아주 유사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실제로 이 저항을 측정해 보셨고요, 저항값을 읽어봤는데, 이건 아주 기초적인 단위고, 실제 여러분들은 여기에다가 회로를 구성할 거예요. 여기 이제 이렇게 저항도 있고 트랜지스터 콘덴서도 있고, 그것을 각각 전설 이용해서 연결해서 실제 회로를 구성해서 측정해 보는 실험도 해 볼 예정입니다.